홍콩 한국 방송이 시작됩니다. 홍콩 뉴스, 한인 뉴스, 인터뷰, 호트라 정보, 홍콩 한국방송 채널 K. 한국인의 목소리로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콩의 한국방송 채널 K. 홍콩 한국방송 채널 K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콩이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와 호텔 의무 격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또한 신속 강원 검사로 대체해 한결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또 호텔 격리 대신 7일 동안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텔 격리 철회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10월 말 홍콩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 이전에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 참만포 재무사장은 올해 홍콩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예산 추정치의 약 2배인 1,000억 홍콩 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실화의 경우 사상 두 번째로 큰 적자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재무사장은 지난 일요일 홍콩의 재정 상황이 전염병과 외부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상품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과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전염병과 중앙은행들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 외부 경제 모멘텀과 현지 시장 상황 모두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재정준비금이 8,000억 홍콩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렵지만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10월에 발표될 2단계 정부 지원 소비 바우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홍콩 실업률이 4.1%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복지국 통계에 따르면 5월에서 7월 사이 실업률은 4.3%였던 것에 비해 6월에서 8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4.2%를 하회한 것이고 전체 실업자 수 역시 약 6,300명 감소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산업 부문에서 실업률과 불안전 고용률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빌딩 유지, 보수, 장식, 수리 부문에서 뚜렷한 실업률 감소가 나타났고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도 활발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크리스 선 노동복지국장은 정부 소비 바우처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산업 부문에 실질적인 훈풍이 불면서 노동시장 또한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띠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최근 긴축 재정 상황이 일부 제약 조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염병 통제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제16회 세계 드래곤보트 대회가 결국 홍콩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국제용선연맹회원 임시총회에서 내년 대회는 태국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홍콩 중국용선협회는 소식을 전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홍콩에서 다른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월드 개발이 후원하는 크로스 하버 수영대회는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23일 약 1,500명의 수영인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케빈영 국장은 라디오를 통해 홍콩 마스터 스누커 대회가 다음 달에 진행되고 11월에 열리는 럭비 세븐 또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샤틴에 있는 홍콩 중문대학교 의료센터에서 가출산한 신생아가 바뀐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모유 수유하던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병원 관계자는 직원이 신생아를 다른 산모에게 보내고 2, 3분 뒤에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며 즉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관리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 측에 4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출산 패키지 비용은 최소 22,000에서 59,800 홍콩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한인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유일하게 주간 한글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홍콩 수요 저널이 한국어 방송을 시작합니다. 홍콩 한국방송 채널K는 그동안 수요 저널 미디어 사업 제작부가 제작해온 동영상 뉴스와 기획물, 행사 촬영물 등을 방송 프로그램의 형태로 매주 수요일 정기 편성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합니다. 총괄 책임을 맡은 손정호 편집장은 약 한 달간의 시범 방송을 통해 단계별로 확장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 인터뷰 소식입니다. 홍콩 한국토요학교 이병권 교장을 만나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토요학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병권 교장은 학교장직을 수락한 계기와 두 자녀가 토요학교를 다닐 당시 인연을 맺은 토요학교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도 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 학교 운영과 중고등부 학생 수 감소에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코트라 정보는 중국 VR, AR 산업시장 현황을 들여다봅니다. 5G 기술이 점차 보급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AI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과 VR, AR 기술의 심화와 융합에 따른 성숙한 기술 체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중국의 VR, AR 산업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한편 메타버스는 이들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주고 있는데요. 바이두 AR 박물관, AR 안경 안내 박물관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승권 원장이 전하는 생활 칼럼, 하루 코스로 돌아보는 홍콩의 고정 여행을 소개합니다. 홍콩의 근현대사는 개항 후 100년 넘게 이어진 영국의 식민지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역사적 흔적은 아직도 홍콩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홍콩 시내를 중심으로 홍콩의 근현대사 고적을 하루 코스로 돌아보는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코스웨이 베이의 발포의식 관람, 청완 웨스턴마켓 쇼핑, 청완 만포 템플 산책 등 다양한 코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주 행사 안내입니다. 2022 민주평화통일 홍콩 청년포럼이 21일 수요일 저녁 7시 주 홍콩 총영사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포럼 주제는 한반도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제언이며 홍콩 한인 유학생들이 팀별로 참가해 창의적인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콩 한인체육회는 22일 목요일 저녁 제103회 울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홍콩 대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합니다.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종목별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당분간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한 차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은 26도에서 32도가량의 기온이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도 예보돼 있습니다. 홍콩 한국방송 채널K였습니다. 고맙습니다.